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기업 관공서용 특강 샘플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인구 교육을 하면서 늘 제일 강조드리는 게 기성세대들의 변화 적응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아예 2시간짜리 변화 적응력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짤막하게 주요 내용들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변화 적응력을 갖추고 계신지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문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화 적응력 테스트 1입니다. 자, 첫 번째, 다수가 반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두 번째,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있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자, 세 번째, 새로운 음악, 패션을 즐기고 새롭게 뜨고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 나는 세상의 변화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신지. 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접했을 때 이를 학습하고 사용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신가요? 자, 여섯 번째, 새로운 재정 관리 방법이나 투자 기법을 배우고 이를 적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접했을 때 이를 수용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해질 역량을 새롭게 기르고 계신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지. 자, 마지막 10번째, 최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적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서 예스가 많으시면은 변화에 적극적인 분이실 거예요. 자, 반대 문항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기존의 신념을 유지하는 편이신가요? 혹시 입에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라는 말을 달고 다니시지는 않으신지. 최신 유행보다는 늘 듣던 음악, 입던 패션을 선호하고 익숙한 여행지를 혹시 선호하시나요? 먹고 살기만도 바빠서 세상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볼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편이시진 않으실까요? 자, 새로운 투자 대상 기법보다는 기존 경제 시스템, 투자 방법을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접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불편해하는 편이시지는 않으신지. 새로운 학습 기회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시나요? 아홉 번째,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자, 마지막 10번째,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 라는 말을 혹시 자주 하지는 않으신지 여쭤봅니다. 여기에 이제 예스가 많으면은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이 미래 채널 마이애플을 보시는 분들은 변화 적응력이 강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조직원분들, 동료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변화 적응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 적응력 특강을 준비해 본 거고요. 왜 변화 적응력이 중요한가 짤막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조선시대 때는 세상은 뭐 전세대나 전전세대나 바뀌지 않는데 세대만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 적응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은 100년 안에 빠르게 바뀌는데 세대가 안 바뀌다 보니까 변화 적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일, 세계대전이 있었고 광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마이카 시대,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세대는 안 바뀌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생 분들이 우리나라 머릿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국가의 주류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걱정하는 초고령 사회의 다수, 노인들을 차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성세대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은 너무나 사회가 암울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기존의 문화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축구협회에서 요즘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세상은 바뀌는데 옛날 방식대로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펼쳐진다. 자, 기술을 도입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이 좀 느린 편이었잖아요. 특히나 결제할 때 도장 문화가 남아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디지털 결제로 바꿔야 되는데 아니 옛날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일본의 한 기업은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성세대들의 변화 적응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샘플 테스트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변화 적응력 사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실제 강의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까 이 질문 드렸었죠. 세상의 변화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계신지, 아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시는지.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또 테스트를 준비해봤어요. 테스트 안에 테스트. 현재 한국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초고령 사회는 인구의 20% 이상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2025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테스트. 2018년 한국에서 제일 흔했던 가구 구조는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강의장에서 질문 드리면은 대부분이 3인 가구를 꼽으십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미 1인 가구가 제일 많았다라는 걸 모르세요. 2015년부터 제일 많았고요. 지금은 35%를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후변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설정 온도 몇 도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성인 중에는 대다수이세요. 몇 도냐? 막 3도, 10도 난리 납니다. 정답은 1.5도가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뭐 키오스크나 그런 거 이제 많이 쓰시니까 혹시 스마트홈 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미래 채널 구독자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챗GPT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설치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미래 채널 마이애프 보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현장에서 제가 강의해 보잖아요. 거의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자, 다음 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신지, 아유,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요거, 이런 내용 있잖아요.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도 젊은 것들은 예의를 모르고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쭉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젊은 것들은 왜 저래? 제가 한 지방 공공기관 노동조합 게시글을 봤는데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2023년에. 사무실에 후드티 같은 옷 입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연한 직장인데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은 단정한 복장이라는 게 애매해요. 그럼 스포츠웨어, 등산복, 골프복은 괜찮소? 젊은 애들 화사하게 오면 좋더만 편하게 입으면 좋지 맨날 사무실 칙칙한 사람들만 보다가 엄연한 직장에서 본인 집 소파에서 TV 보듯이 유튜브만 보는 개장 과장 수두룩한데 뭘 옷 가지고 그러세요? 라는 의견. 2030년에도 2040년에도 이 지역은 안 바뀐다. 청년이 떠난 이유가 별게 있냐? 이런 거지라는 비판의 댓글이 거의 대부분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해오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이것도 테스트 해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패션, 음악 같은 걸 즐기고 새롭게 뜨는 장소 찾아다니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늘 듣던 것만 들으시고 입던 것만 입으시고 익숙한 여행지만 가시는 편이신지. 자, 사실 예전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은 전설로 남아있고 문화를 많이 바꿨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비판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퇴폐적이고 반항적인 문화라고 하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예전에 듣던 거면 아직까지 듣고 계신 분도 꽤 있으시죠? 어릴 때 어른들한테 뭐 H.O.T, 핑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난 요즘 가수들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난 저런 어른 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근데 벌써 30대만 지나더라도 요즘 유행 노래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으시죠. 요즘에 트로트가 왜 다시 열풍이 불었습니까? 우리나라 다수 연령 50대 이상이 취향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트로트 열풍도 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변화 적응력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요. 현대의 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대 구성, 가사, 내용, 패션, 자켓 디자인 등 최신 유행의 총체이거든요. 자신이 젊었을 때 듣던 노래만 계속 듣는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음악 말고 패션으로 가보자면은 90년대만 하더라도 H.O.T가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 그게 방송국에서 금지여가지고 두건을 쓰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패션 보면서 이렇게 혀를 차지는 않으신지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타투가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BTS도 마찬가지고 인기 있는 뭐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이렇게 타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비판에 대한 내용들도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벌써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익숙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문신되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거 보면 흠칫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도대체 그 사람의 능력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혹시 나도 꼰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니 최신 유행을 뭐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런 것도 잘못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변화, 최신 유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태도, 마음가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무작정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보다는 이게 왜 유행할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되는 걸까? 내가 왜 이런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나도 한번 알아볼까? 시도해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변화 적응력에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일단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깊이 들어가 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또 다음 테스트.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 도전한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래?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지요? 옛날에 우리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테니스를 보여주니까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어허, 저런 힘든 일은 하인한테나 시키지 왜?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존 상식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한말 사람들과 다르십니까?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스케이트보드가 있었죠. 근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스케이트보드는 몇 살까지 타는 스포츠일까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제가 40 넘어가지고 스노우보드 점프, 그라운드 트릭을 시작했고 스케이트보드는 올해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점프 연습, 알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시작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나이 40 넘어가지고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러다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움츠러들더라고요. 이걸 해도 되나라고 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내리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서워서 그런 거 아예 못하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혹시 나이 4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일찍 방어적인 태도를 우리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 그대로 너무 젊었을 때부터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앞으로 세상 변화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앞으로 수명도 길어져가지고 자신이 해오던 것도 버리고 새로운 것들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방어적으로 변화하지도 않고 안정만 추구한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한 40년, 50년을 계속해서 안주하고 새로운 건 안 하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많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물론 위험하긴 위험하죠. 근데 조기 축구보다는 그게 또 덜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테스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찾으려고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라고 하시는 편이세요? 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방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어르신들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 너무하네,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오시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고 보시는 그런 태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르신가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오픈해가지고 세금의 일정 부분을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걸 보면서 미쳐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람상조에서 스카이펫이라고 반려동물 장례 상품이 나왔는데 이거 비용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는 미쳐 돌아가네 라고 하세요. 실제로 미래채널 영상의 댓글에도 달리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라는 말을 달고 살지는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자, 또 다른 테스트.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접했을 때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신지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편이신지. 제 친구 중에는 심지어 인스타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옛날 생각해 보자면은 90년대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 교수님들에게 이런 잔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레포트를 컴퓨터로 써? 손으로 써야지 성의 없게. 이런 분들 계셨죠. 그때만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너무 올드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혹시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팀장님이나 부장님 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어디 건방지게 AI로 보고서를 써? 그게 이렇게 많이 다른가요? 레포트 이제 타이핑해서 쓰는 거랑?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대,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챗GPT 진짜 많이 쓰는데 50대 보세요. 50대 맨 우측 보시게 되면 제일 사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래 채널 마이애프라고 하더라도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AI는 그냥 사기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기라고 표현하시는 분까지 미래 채널에도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 일반 직장이나 공공기관 뭐 그런 데서는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전에 변화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의 성실함이 저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해질 역량을 새롭게 기르고 계신지, 새로운 학습 기회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떡거리시는 편인지. 안 변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예전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저렇게 활자를 꺼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찍어냈었죠. 근데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저런 것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자영업자들 폐업한다는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터뷰 중에. 소방용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대표님이신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통 20, 30년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당장 버리고 새로운 걸 개척하겠다. 그건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리고 사진관 대표 90%가 아니라 99% 우리 없어졌어요. 한 군데 남아있어요. 지금 총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려나 그래요. 사진관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한 군데에다 조그맣게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바뀌는데 그 이전에 사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마트 가다가 이런 것도 봤어요. 요즘에 마트에 셀프 계산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대 현수막이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본 게 키오스크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저 일자리를 뺏는 도구라는 현수막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저항을 선택하셨지만 저는 미래 변화 적응력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전에 기계에게 자동화되지 않을, 대체되지 않을 본인들의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고 사실 교육에서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일리는 있겠지만. 자, 또 다음 테스트.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접했을 때 수용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무시하고 불편해 하시는 편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잘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이야. 마치 스포츠 스타처럼. 사실 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죠. 페이커라는 프로게이머를. 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또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NFT라는 붐이 불게 되면서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 중 세 번째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장르가 생겨나기도 하고, 창작자들에게 권리를 주겠다고 웹3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미래 부유층은 과거의 실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유층이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코인 투자하고 NFT 사고 팔고 하면서 방구석에서 부자가 되는 게 새로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전에 뭐 NFT, 메타버스 붐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셨나요? 배우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무시하셨나요? 이 차이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배우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일단 무시하고 봤는가? 자, 그리고 다수가 반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 다 무시하시고 기존의 신념을 유지하는 편이세요? 자, 사실 여성의 인권, 예전에는 아예 무시가 됐었죠. 투표권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어디 여자가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불과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들이 과거의 생각들로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르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아이, 그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적 권리를 첫 번째로 인정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이거를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 봤더니요.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판사가 미쳤다. 미쳐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의 댓글들만 거의 다 달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거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자, 동성애는 더럽다. 정신병자다 하는 반응이 있고요. 이 현상이 과거부터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왜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심지어 일부 국가들에서는 왜 권리가 더 강화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수도 있어요. 이 태도의 차이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재정관리 방법이나 투자 기법을 배우시려는 편인지 아니면 기존의 투자 방법만 유지하려고 하시는 편인지, 사람들 중에서는 투자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은행에만 넣어두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죠. 지금 은행 금리라는 게 거의 뭐 나오지도 않는데, 자, 근데 이 와중에 누군가는 비트코인 초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와, 보세요. 위쪽에 19,000%가 올라갔어요. 이것 말고도 뭐 음원 쪼개기 투자라든지 미술품 투자, NFT 가상부동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조건 새로운 투자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유명 강사분 중에 채널에 예전 NFT 열풍 불었을 때요. 너무 사람들에게 이걸 따라가야 되는 트렌드처럼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실망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NFT 알아봐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반응을 했던 이유는 fear of missing out. 바로 뭔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새롭게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칠까봐 그 불안함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홍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열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변화 적응력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바로 따라가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 않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알아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일단 알아보고 체험해보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본 다음에야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변화 적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테스트를 보여드렸는데, 또 오해하실까봐 덧붙여 드리자면은 무조건 끊임없이 평생 변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변화 적응만 하려고 하잖아요. 100세 동안 평생 따라가기만 하느라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분야의 장인, 마스터가 되는 것도 미래를 생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자신의 그 개성을 작품화시키는 것도 저는 미래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생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살면서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 그게 장인과 작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이 부분도 마지막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변화 적응력을 갖추고 계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익숙하지 않은 건 그야말로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틀렸거나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 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당연한 것이 앞으로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내가 알아채는 게 너무나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변화를 거부하기 전에 그래서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의 목적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도 비난을 하기 전에 강의 들은 게 있으니까 아 맞다. 내가 왜 이걸 거부감을 갖는 거지? 이게 정상인 건가? 한번 다른 의견도 구해볼까? 한번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해볼까? AI에게도 물어볼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 목적은 초과 달성입니다. 자, 물론 사실 변화 적응력을 갖춘 사람을 판단하는 제일 빠른 방법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뭘까요? 자, 그거는 저에게 2시간 강의 풀 버전을 연락 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 놨고요. 저는 이 변화 적응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챗GPT 강의, 인구 변화 강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 강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샘플 강의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많이 연락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특강은 짧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